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삼성전자 지금 절대 사지 마세요. 이 가격에 쓸어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사지 말고 이 가격에 사면 큰돈 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숙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고요. 현재 구독자 81,300명이고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까지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절대 사지 마세요. 이 가격에 쓸어 담으세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우리가 어디에 샀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사면 안 된다. 언제 사야 되냐? 그래서 오늘 목차입니다. 삼성전자를 믿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어디가 저점인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언제 사야 하는가 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하고 네 번째 삼성전자 목표가까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끝까지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성전자를 믿는 이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삼성전자가 9만전자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9만 원에 갔다가 아니라 9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거죠. 그래서 증권가 실적 개선 시작이라는 부분인데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8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짓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것만 보면은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을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거 회복이 될까? 했는데 영업이익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상치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FN 가이드는 삼성의 영업이익을 2조 421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421억 원보다 한 3,600억이 돈이 더 벌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상치를 넘어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7.88% 나왔지만 올해 첫 조 단위 분기 영업이익이라는 거죠. 왜? 영업이익이 각각 6천억대에 그친 올해 1분기, 2분기 상당히 리스크가 컸죠. 적자도 컸고요. 그래서 1분기, 2분기에 망한 것 치고는 3분기에 2조 4천억이면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D램은 올해 4분기부터, 낸드는 내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추정되던 시기는 당초 시장 예상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D램은 올해 2분기,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고요. 낸드는 아마 올해 말부터 흑자 전환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지금 3분기부터 회복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도 이어지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요. 플러스로 뭐 삼성전자 더 큰 이슈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디램 현물 가격이 반등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빠진 이유가 뭐냐? 바로 디램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고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CPU 같은 처리 장치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저장 장치로 매출을 내던 회사였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램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메모리 반도체 불황 끝 디램 현물 가격이 반등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와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지금까지 계속 빠지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 찍고 올라와주고 있다는 소리죠.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디램 범용 제품인 DDR4 8GB 266의 현물 가격은 지난 6일 기준 1.51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제품 현물 가격은 지난해 말 2.004달러였으나 올해 들어 1분기, 2분기 거치면서 30% 가까이 내렸다가 9월 초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내리꽂기만 하다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이 디램 현물 가격이 중요하냐?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계약 기준이 되는 고정 거래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량 주문할 때 가격이 이 현물 가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현물 가격이 반등을 했다라는 건 디램 매출에 대한 이 큰 비중이 커진다라는 거죠. 원래 1.618 뭐 얼마에 매출을 팔던 거를 뭐 2.00달러에 판다. 당연히 매출도 늘고 순이익도 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물 가격이 반등했다라는 건 반도체 시장의 선행 지표고, 이게 반등했다라는 건 앞으로 디램 매출이나 디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3개월, 6개월 뒤면 내년 초, 내년 중순, 그러니까 1분기, 2분기까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 결정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오케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수주까지도 늘어나고 있죠. 바로 삼성전자의 3나노 수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파운드리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죠. 실제 테일러시 공장이라든가 이 TSMC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3나노 빅칩을 따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AD 테크놀로지가 설계하고 삼성이 생산한다라는 거죠. 디자인 하우스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3나노미터 공정 기반 서버향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 계약을 해외 고객과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디자인 하우스와 함께 했다는 거죠. 디자인 하우스가 뭡니까?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수주를 따왔다기보다는 이 디자인 하우스가 수주를 따와서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은 수주를 맡긴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디자인은 AD 테크놀로지가 하고 제작은 삼성전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디자인 하우스 DSP와 함께 3나노미터 고객 확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파트너사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 선단 공정 대형 고객을 수주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직접 수주를 안 해와도 이 디자인 하우스의 많은 기업들이 수주를 해오면 그걸 모두 삼성전자에 설계를 한 다음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개인 수주와 디자인 하우스의 수주가 합쳐지면서 매출이 크게 성장한다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구조냐? 시장 1위인 대만 TSMC가 세계 시장 60%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큰 동력으로 대만 내 강력한 디자인 하우스 생태계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클 때 이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디자인 하우스와 함께 손을 잡고 수주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란 팹리스 기업이 설계한 제품을 각 파운드리 생산 공정에 적합하도록 최적화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디자인해서 삼성전자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각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이 디자인 하우스에 있는 기업들이 각각 수주를 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보다 TSMC를 잡기 위해서 수주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성장이 전망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볼 게 뭐냐? 바로 중국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최근에 문제가 될 법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중국 반도체 규제, 첨단 반도체 규제, AI 규제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미국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리스크하고 상당히 규제가 극심했죠. 근데 원래 SK나 삼성전자는 오케이, 1년 정도는 유예해 줄게. 일단은 거기다 장비 넣어놔. 그 대신에 1년 뒤에는 장비 못 들어간다. 라고 어느 정도 미국의 한국 기업들은 유예를 좀 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 이번에 끝나야 될 유예가 미국이 삼성, SK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무기한 허용이 됐다라는 거죠. 원래는 기한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무기한 허용으로 언급을 해줬다. 미국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선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조치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했다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편파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한테.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대중반도체 기술 장비 수출 통제 1년 유예 조치는 1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종료가 안 되고 무기한 연장이 됐다라는 거죠. 기존 시설과 현지 생산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수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다. 계속 새로운 장비를 넣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생산 라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다른 부분, 특히 중국이나 이 반도체 관련된 규제가 심했는데 그 규제에서 유일하기보다 대한민국만 해소를 좀 시켜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삼성전자는 혜택을 받고 있구나. 리스크가 따로 없구나. 중국 관련해서는 이득이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걸림돌이 없으니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재도 있지만 리스크도 없네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새로운 반도체도 2년 만에 도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새 스마트폰에 들어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스마트폰에 들어간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뇌를 2년 만에 만드는 겁니다. 삼성 새 스마트폰 AP AI 성능 15배 높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게 AP고요. 엑시노스 2400을 공개를 했습니다. 엑시노스가 뭡니까? 삼성전자가 만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폰 반도체죠. 그래서 엑시노스 2400은 삼성전자의 팹리스 역할을 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가 2년 만에 선보인 프리미엄 AP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갤럭시에는 엑시노스가 들어갔었는데 사실상 접고요. 우리가 퀄컴의 반도체를 썼었죠. 근데 이번에 2년 만에 다시 삼성전자 자체 AP를 개발해서 넣는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기술력이 있느냐? 삼성전자는 빛을 추적하는 레이 트레이싱, 빛 반사 효과와 그림자 경계 현실과 비슷하게 표현하는 기술, 첨단 그래픽 기술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얘기한 엑시노스의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400을 장착한 4세대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술을 또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엑시노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엑시노스가 이번에 2년 만에 얼마나 이를 갈고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2억 화소 이미지 센서 기반 초고해상도 특수 줌 기술, 그냥 줌이 아니라
특수줌 기술인 줌 애니플레이스도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데? 줌 애니플레이스가 뭐야? 클로즈업을 할 때, 그러니까 줌을 할 때 AI 기술이 사물을 자동으로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줌을 하면은 가운데로 줌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물을 인식을 했으면 줌을 하면 그 사물을 자동으로 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줌 애니플레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작인 엑시노스 2200에 비해 CPU 중앙처리 장치 성능은 1.7배,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했고요. AI 성능은 14배에서 최대 15배 가까이 향상이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AI에 거의 뭐 집중돼 있는 반도체고 미래 첨단 기술에 거의 만성 맞춤형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내년 2024년에 출시할 예정인 갤럭시 S24에 장착되며 퀄컴의 어플리케이션인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세대 3 제품과 엑시노스 2400이 나눠 들어간다라고 전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 들어간다라 보긴 힘들고요. 일단은 나눠서 시작해서 너무 효과가 좋고 긍정적이면 당연히 엑시노스 전량 교체가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체 스마트폰 AP 반도체를 2년 만에 개발하고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다.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건 너무 단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인 이슈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중장기가 언제냐? 사실상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삼성은 아까 얘기했죠. D램 매출에 따라 좀 주가 상승과 하락이 이어진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D램 매출이 올라가려면 D램을 꽂을 수 있는 CPU가 계속 매번 새롭게 출시가 돼야 돼요. 그걸 누가 출시하죠? 바로 인텔이 출시하죠. 그래서 인텔이 올해 출시한 게 사파이어 래피즈입니다. 이걸 언제? 올해 1월에 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파이어 래피즈보다 더 좋은 CPU가 나오면 나올수록 삼성전자도 같이 수혜를 입는 거예요. 왜 수혜를 입냐? 더 나은 CPU가 나올수록 거기에 맞춘 D램에 대한 활성도라든가 또는 이 돌아가는 속도라든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성장함에 따라 삼성도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다? 바로 인텔의 CPU가 앞으로 계속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인텔의 4세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5세대가 12월 14일에 출격을 합니다. 1월에 출시된 최신 재온 칩인 사파이어 래피즈는 벌써 후속작 에메랄드 래피즈가 올해 4분기에 출시되고요. 12월 14일에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래피즈보다 빠른 성능과 높은 전력 효율, 더 많은 코어를 탑재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다음 나올 그래나이트 래피즈는 2024년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올해 2개, 내년 또 나오고요.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시험 버전 그래나이트 래피즈가 DDR5 메모리 대역폭이 무려 1.5테라비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엔비디아 그레이스 GPU 슈퍼칩이 960 기가비트, AMD 제노아 세대 에픽 프로세서가 최고 속도가 920 기가비트. 근데 누구? 그래나이트 내년에 나올 그래나이트 래피즈 인텔께 1.5 테라비트.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속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관심도가 많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오히려 앞으로 탄탄대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믿을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저가일까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가 대충 얘기를 하면 2008년도입니다. 2008년이고요. 2008년도에 후루룩 떨어지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금리가 떨어지고요. 계속 바닥을 유지를 하다가 조금 올리고 유지를 하다가 언제? 2017년도에서 2018년도쯤에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2008년도에 금리가 후루룩 떨어지고요. 저가를 언제까지? 2017년, 18년까지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2018년에서 19년까지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금리가 다시 한번 폭락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언제부터? 2023년도에 들어서면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금리 인상을 확 시켜버리죠. 22에서 23까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금리가 2008년도부터 금리 인하가 진행이 돼서 언제까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금리 저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서 2019년까지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로 다시 금리 인하, 다시 2022년부터 23년까지 인상이 됩니다. 그럼 이걸 왜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란 건 뭐예요? 금리에 민감하겠죠. 왜? 공장 짓고 설비 들이고 다 현금으로 합니까? 대출로 하겠죠. 대출 이자에 민감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금리에 따라 반도체가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반도체 제조업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이 둔감하기 때문에 인하가 되면은 상승이 나오고요. 인상이 되면은 리스크가 커지니까 주가가 빠지고요. 인하가 되면은 오르고요. 인상이 되면 빠집니다. 그럼 이게 맞을까?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고요. 월봉으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게 흐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2008년부터 2017년, 18년까지는 금리가 저가예요. 리먼 브라더스 터지면서 금리가 바닥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갑니다. 바닥에서부터 쭉 금리가 저가래 반등, 상승, 상승이 쭉 이어지죠. 그러다가 금리 언제 내린다고요? 2017년 8년도에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게 합니다. 금리를 인하를 미친 듯이 했고요. 아 이제 금리 인상해야 돼. 그래서 언제? 17년, 18년까지 금리 저가 찍고 18년, 19년까지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은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쭉 밀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금리 인하 때리니까 주가 또 오르죠. 대세 상승, 대세 상승. 그리고 어떻게 22년도부터 금리 인상 시작.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쭉 밀리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한다면은 뭐다? 금리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럼 현재 상황을 보자면은 금리 인상할 만큼 솔직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 저가는 맞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언제금 인하를 하는데 우리가 인하 전에 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하 전에 사면 그때가 거의 최저점 아닐까 싶거든요. 그럼 그 인하 시기를 우리가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금리 인하 언제쯤 나올까요? 금리 인하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이치, 연준, ECB 내년부터 금리 인하 전망이다. 그러니까 일단 2024년도에 금리 인하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쭉 보면은 도이치방크는 월간 전망 보고서에서 연준과 ECB, 유럽중앙은행은 2024년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연준이 내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2분기면 언제요? 4, 5, 6이죠. 그래서 내년 금리를 175bp 인하할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75bp면은 금리 인하 몇 번입니까? 175bp면은 거의 7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내린다라고 일단 전망을 하는 거죠.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고 연준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ECB의 첫 금리 인하는 내년 9월쯤, 3분기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2분기쯤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2분기쯤이구나. 그러면은 미국 연준, 오케이, 유럽 확인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한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한 내년
미국 금리에 따라서 따라가지 않겠느냐. 2분기에서 3분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빠르면 한 2분기쯤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3에서 4월쯤 될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확인됩니다. 어디가 저가다?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초가 저가일 것 같다. 삼성전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기에서 2분기 초가 저가일 것 같다. 금리 인하 전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체크했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이것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얼마까지 보면 되냐? 바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증권사가 정한 겁니다. SK증권 10만원, 대신증권 9만원, KB증권 9만 5천원, 23개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를 계산해 보니까 9만 1,304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가격으로 본다고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한번 이 가격 근처까지, 그러니까 6만 5천 원은 한번 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6만 5천 원이 깨졌을 때 시기는 언제?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6만 5천 원이 깨진 시점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쯤 관심을 가지고요. 목표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전 솔직히 생각합니다. 9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우린 지금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6만 5천 원 깨고 내년 1분기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 AI 시장 전망부터 뭐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 전혀 없고요. 무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 AI,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쭉 밑에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UAM, 그다음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까지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전부 다 무료로 드리니까 꼭꼭꼭 자료집 모두 받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10일, 11일, 10일, 6일, 5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비 자료는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정리해 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 드립니다. 이런 이슈로 이런 관련주가 움직였어요. 정리를 해 드리는 거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